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즐거운 일? 재밌으셨어요? 물론 많이 바쁘고 힘든 일들이 대부분이셨겠죠. 바깥은 지금 보니까 날씨가 오랜만에 너무 좋고 벚꽃도 활짝 펴있고, 근데 날씨가 급하게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주말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봄이면은 왠지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는 마음이랑, 올해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일하고 뭐하고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쓱 가버려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그래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침도 잘 챙겨야 되고 운동도 가끔 해야 되고, 그렇죠? 외로움도 이겨내야 되고 저희 아껴주는 가족들, 친구들도 챙겨줘야 되고. 하여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제 채널이 대부분 제가 혼자 막 하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책을 하나 좀 골라가지고 제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아저씨가 혼자 막 수다 떠는 채널이라기보다 그래도 조금 그래 책에 있는 얘기 하니까 라고 조금 뭐랄까 신용이 좀 올라간다고 할까? 그냥 아저씨 혼자 수다 떠는 채널이라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책도 좀 보고 일본 책도 보고 영국 책, 뭐 미국 책 이렇게 보는데요. 역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그 아주 간단 명료하고 트렌디한 책들에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일본말로 이키카타의 룰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룰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 카페 룰이 어때? 여기 직장의 룰은 뭘 지켜야 돼? 여기 내 아르바이트 하는데 룰이 어떻게 돼? 뭐라 그럴까요? 그 룰이라는 것이 오히려 없으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그 룰이라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 룰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룰을 또 배우는 것도 좀 거부감이 있고 그런 한국 사람들인데, 이 책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좀 청소년 젊은 친구들한테 삶에 있어서 어떻게 뭐랄까요, 법칙은 아니고요, 인생은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라고 좋은 말이라기보단 간단하게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룰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요새는 좋은 말 나쁜 말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룰이야 이게 인생 살아가는 라고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좀 잘 안 맞죠. 인생을 살아가는 룰북이라고 그러면은 뭐야, 무슨 인생 살아가는데 뭐 룰이 뭐가 있어, 내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센 척을 저희가 합니다만은,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요새 젊은 친구들, 저랑 같이 일하거나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 제 자식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센 척을 굉장히 합니다만은 참 뭐랄까요, 애틋한 것 같아요. 마음도 여리고 뭘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뭘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질문해봐 그러면은 질문해보라고 그래놓고서 질문해보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했니? 그것도 모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질문하는 게 싫은 민족이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없게 하는 사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게 죄인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놓고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서로들 겁먹어 하니까 서로들 이거 내가 너무 가르쳐 주는 말 많이 하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 우리 애는 내가 뭐 얘기하면 안 들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센 척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결국에 물어보는 게 뭐냐? 핸드폰에다 물어보죠. 웹사이트를 찾던가 아니면 챗 GPT 뭐 AI한테 물어보던가.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참 좀 차갑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주에 한 2개 정도씩 여기에 쓰여진 주제, 소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룰, 지켜야 되기보단 우리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내 인생을 잘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조언들 혹은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이 여기 한 50개 정도 적혀 있는데요. 그걸 한두 개씩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책들은 보면 대부분 제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챕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한 50개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 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불교 사회다 보니까 좀 거기에 기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도 좋아합니다. 기독교도 좋아하고 우리 유교도 좋아하고 도합도 좋아하고 종교는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인 것 같고 결국에 우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룰 1이라고 써 있네요. 뭐냐 하면 헤매는 것, 헤맴과 불안이 있어도 뭐든지 내 자신이 결정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헤매는 게 너무 많죠. 헤매는 거. 잘 모르는 길에 들어가서 헤매는 경우도 우리 세대 때는 있었습니다만 요새 세대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맵이 있으니까 잘 안 헤매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꽤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길을 헤매면 괜찮은데 요새의 헤매는 좀 어렵죠. 마음속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말을 잘 한 것인가? 그 다음 길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 근데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들 아마 듣고 계신 분이 그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면 참 마음이 싸한 게 우리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도 이런 얘기하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의지대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에서 산다기보다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도 어떻게 정해져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갑니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그것도 아니죠. 부모님이 정하시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즐겁기도 하고 뭐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다음에 뭐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겠죠. 또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도 3년을 다니까 4년을 다니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딱 3년. 누구나 다 생각 안 해도 그렇게 정해져 있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뭘 할까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들 헤맬까요? 그런 진로에 대한 헤매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헤매이나 그런 것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대학교를 간다고 하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대학교 진학을 하니까요. 그 대학교를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 뭘 할까요? 아 맞아요. 또 진로에 대한 헤매는 별로 없습니다. 뭐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중학교 졸업장을 따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수업 듣고 하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애들 들어가시죠. 직장에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어때요? 한 3년, 4년 다니시다가 여러분들 그제서야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진짜 헤매미 시작된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막 헤매미 있습니다. 무슨 헤매미죠? 맞아요. 사춘기, 친구, 가족, 혹은 뭐 경제적인 사정, 혹은 내가 사는 곳, 내 방, 내 친구, 내 옷, 내 얼굴, 혹은 엄마 아빠, 뭐 이런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맞아요. 그것도 헤매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통과 같은 그런 헤매인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보단 여러분이 조금 이제 커서 내가 이제 어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라는 거.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헤매일 때 그리고 불안이 있더라도 내가 결정해본다 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다 그냥 그대로 알았어. 내가 어렵고 불안이 있으면 내가 결정해야지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분 우리나라 친구들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아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든지 자기가 고민해보고 자기가 대답을 만들어 본다. 그래야지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누군가 대신 정해주고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말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고민이 있고 헤매미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더 드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꽤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나란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청년으로서의 힘이 떨어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나빠질 무렵쯤에 서야 느꼈어요. 아,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 서양 애들 특히 서양 애들도 그렇고 일본 애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저희 한국 친구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내 앞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무엇인가 막 내가 고민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다음 길을 위해서 결정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다음 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 자신을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마 그러시겠죠 부모님들이. 예,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생각한 대로 가렴. 막 들어보면 너무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좋다라지만 방 안에 들어와서 틀어박혀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제자리죠. 고마우신 부모님이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저기도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자면 둘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 욕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서로 맞아 하면. 근데 갑자기 나 있잖아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 본 적 있어요? 미장원들 가보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머리 자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라는 말 하나요? 맞아요. 그래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취임새만 계속 넣잖아요. 여러분 머리 자르고 대화하고 나오시면 어때요? 머리가 잘 되더라도 마음은 싸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국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결정해야 되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어디를 가고 하는 것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환경조차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서 따라하는 것, 부모님을 보고 따라하는 것,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따라하는 것, 우리 반에서 우리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것,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 폭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었어요. 워낙 좁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오늘은 그것만 생각합시다. 앞으로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모로 탐험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다른 세상님, 그럼 저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빨리 알려주는 책이 있나요? 혹은 방법이 있나요? 지름길이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런 질문 하시죠. 네. 절대 빨리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즉 그것을 알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어떤 방법 혹은 시간 혹은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지식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학교 가서 그 다음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돌려서 원점으로 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 어렵고 헤매미 있고 진로도 모르겠고 친구들 쫓아가려고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 본인이 결정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러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을 알기 위한, 여러분들을 찾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란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을 찾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누가 야 앞으로는 이거니까 이런 자격증을 따야 된대, 앞으로는 학교 가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다 맞는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맞는 결정.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AI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고 뭐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결정, 내일을 위한 계획, 오늘 잊어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하면,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AI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역시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역시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야 돼. 맞아. 그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즉, 뭐랄까요. 인생이 자꾸 실수하고 안 될 게 되고 자꾸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때가 생기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야, 네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너랑 비슷했는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했는데, 좀 저는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힘들게 왔잖아요. 그냥 뭐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하고.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찾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 가라니까 또 여기 가지 말고, 차라리 어떨 땐 어떻게 보면 AI가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AI도 조심하십시오. 추임새가 좀 요새 강해져서 너무 우리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요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 있네요. 자신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 자신의 어떤 인간성, 실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벗어보고 다시 또 저것도 입어보고 하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뭐든지 빨리 알아야 될 일, 여러분이 급하게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금 멍청히 앉아 있는 시간도 저는 좋다고 봐요. 굳이 뭘 빨리 해야 되는지, 뭘 빨리 가야 되는지, 오늘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에 다니시거나 학교에 다니시거나 본인이 만든 스케줄이 아니고 사회에 만든 그런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어떤 그런 틀에 여러분들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스케줄, 일주일에서의 스케줄 혹은 한 달에서의 스케줄, 내 삶의 리듬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근데 그것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뭐 시간을 아껴서 써라, 쪼개서 써라, 뭐 아침에 일어나라, 아침이 영이 된다, 부자들은 이런 거 한다, 뭐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라, 뭐 학교에서 하려면 4년 졸업하려면 이렇게 해라, 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나름 또 여러분들 할 거 다 할 것 같으면서도 젊으니까 놀 것도 놀아야 되죠, 멋도 내야 되죠, 친구들도 만나야 되죠, 관심 있는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라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은 슬로우 라이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천천히 여러분 몸을 닦아내는 거죠. 천천히.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 내 살점이 어디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달리시기만 하면 언젠가 지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실수도 많이 하셔도 됩니다. 한 학기 때 뭐 대학교로 치자면 1학기 때 마구 빵꾸가 나더라도 다음 학기 때 또 점수 잘 나오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다급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여진 대로 하나의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누가 그럽니다, 저한테. 저기요, 다른 세상님, 세상은 저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도 넌 이것도 못해? 학교 들어가도 다른 애들 너무 잘하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천천히 하고 뭐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봐요. 뭐랄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다급하게 한다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 대신 생활은 뭔가 루틴을 잘 만들어서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을 잘 수양하는 것, 내 자신을 키워가는 기술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 기반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성장시키는 일.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신경을 써서 마구 달리지도 말고 천천히 몸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잘 지니게 되는 어떤 기술이 이런 거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지식, 그 다음에는 경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시간을 들여서 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훌륭한 아빠, 훌륭한 사원, 훌륭한 기술자, 훌륭한 사회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그렇게 사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마지막으로 비슷한 얘기 뭐냐면 워라밸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근데 뭐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하면 나 빨리 일했으니까 빨리 놀아야지. 나 놀았으니까 내일 위해서 조금 쉬어야지. 모든 게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알아서 경험을 쌓는 이라 그러는데 그 지식과 경험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경험해야지. 경험을 알았으니까 또 그걸 어떻게 해? 시간을 들여서 또 차곡차곡 뭘 해야지. 그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워크랑 라이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즉 워크와 라이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워크도 있고 라이프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을 뭐랄까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어떨까. 오늘도 여러분들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요거 50개 룰인데요. 한번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방송도 점점 조금 자리도 잡고 저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도 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방송 오늘 처음 들으시고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좀 더 노력해서 재미난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 방송이라서 좀 두서없이 얘기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이랑 한 30분 정도 조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좋은 배경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 책 갖고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 갖고 왔고요. 내일 또 힘내세요. 오늘 또 푹 주무시고 감사합니다.